10월 18일 2시 현재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9명이에요. 오늘 1명 추가되어 588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어제와 변함없이 1명 중등증 이외에 71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5,080건 추가 검사 진행돼서 총 누적 검사 수 19만 6,917건입니다. 현재 588건 양성이고요. 4,063건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입국 현황입니다. 어제 16일을 40명 입국했고요. 어제 17일은 21명 입국했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광주 환자 73명, 타시도 환자 4명으로 총 가용 병상 수 231병상 중 154병상 잔여병상입니다. 지금 우리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55명 우리 광주 환자 입원해 있고요. 타시도 환자는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은 강진의료원에 6명, 목포의료원에 5명 의료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확진자 발생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확진자는 지역감염 9명이었습니다.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였었던 환자 579번이 확진되었고요. 580번, 581번, 582, 583, 584, 585는 전남대병원 환자하고 지인이거나 접촉하신 분들입니다. 586번은 전남 269번 접촉한 분이고요. 587번은 광주 상무 룸소주방 관련한 578번의 지인입니다. 오늘 확진된 588번은 전남대병원의 직원입니다. 전남대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형별로 보면 전남대병원이 오늘 추가 1명 확진되어서 총 31명입니다. 그리고 추가 나머지는 상무룸소지방은 15명 그대로고요. 타시도 확진자가 전남 269번 관련해 1명이 늘었습니다. 전남대병원 관련한 대응 추진 상황입니다. 지금 지표 환자 포함한 총 31명에서 의료진은 9명입니다. 의사 5, 간호사 3, 방사선사 1명입니다. 그리고 환자 4명, 보호자 3명입니다. 그리고 광주은행 등 입주업체와 지인, 가족들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어제 11월 17일 화요일에 추가로 증상이 늘어난 의사는 그 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되어서 1명이 추가되었고요. 1명은 환자로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었던 분이 1명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진과 종사자 등에 대한 전남대병원 자체 검사와 우리 5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전남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한 검사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검사 건수는 6,777건입니다. 그 중에 31명이 양성이고 현재 436명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제 그 중환자실에 발생된 새로운 추가 환자 때문에 7동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오늘 2시부터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위험도 평가는 우리 시와 자치구 역학조사관과 질병관리청 호남센터에서 합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남대가 많은 의료진들이 자가격리되고 코호트 격리됨으로 인해서 일부 의료진의 그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난 토요일 1차 종합병원 이상급 회의에 이어서 내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남대가 외래진료와 응급실을 11월 22일까지 폐쇄하는 걸로 연장됨에 따라서 생기는 의료 공백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환자의 조기 퇴원 문제, 그 다음에 신환자가 전남대에서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늘어나는 문제, 그 다음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전원 조치가 필요한 환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병원 일동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전남대병원에서 꾸준히 그 투약이나 치료를 받았었던 분들이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에 의사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일동 앞에 환자들이 지금 줄을 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경찰서의 협조에 따라서 질서 유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입니다. 지금 확진자 563번과 565번 관련해서 신창동 웨딩홀의 경우 야외인데 어떻게 N차 감염이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563번과 565번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날 야외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테이블에 6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을 다 조사한 결과 지금 추가 565번이 확진되었는데요. 아마 이제 웨딩홀 야외에서 있었을 때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썼는데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진자가 1명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감염 접촉 가능성이 높고 감염 위험이 높다는 걸 좀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체국 확진 직원의 경우 창구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접촉 시간과 다른 전파 위험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577번 전대병원 입원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쪽 우체국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 585번은 그 우체국에 오는 손님들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입구에서 좀 스쳤었던 것 같고요. 또 이분은 한 20분에서 10분 정도 등기 우편을 붙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된 585번은 창구 직원은 아니고 안내했던 과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더 엄격하게 운영이 돼 이전 유행 과정에서는 병원의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데 비해서 이번에 전남대병원 확산세가 심각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기관 지금 의료진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은 지켰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방역 수칙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남대병원의 경우에 대개는 뭐 확진자가 그 병원을 지나가거나 또 이런 경우에서 추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에 저희는 집회 환자가 이제 의료진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이 일동 건물이 굉장히 11층의 큰 규모의 건물이고 또 1층에는 다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또 매점, 또 접수창구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좀 확진자가 좀 시작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남의 사례도 보셨듯이 이제 확진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던 분들과 보호자가 퇴원을 하면서 그 가족들 또 접촉하셨던 분들의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 안에서 내부 원인이 됐든 외부 원인이 됐든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 중에는 대략 그 연결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어쨌든 내적 요인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병원 안에서부터 좀 확산이 되면서 추가 N차 감염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좀 허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남대병원발 그 확산세가 점차 지역사회 시민들 일상으로 퍼지는 양상인데 방역당국의 판단과 2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계를 지난번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1.5단계까지는 지역 감염의 양태 이런 것들을 보고 1단계에서 1.5단계까지 연결을 하고요. 2단계에서부터는 전국 확산 조짐이 보였을 때 2단계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있어요. 우리 권역으로 따지면 권역의 호남 권역에 일주일간 평균 환자가 30명 정도 발생을 했을 때 또한 이 단계가 2배 이상이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지속될 때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광주만의 확산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의 양상하고 같이 고려해서 2단계 격상을 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5단계에서 일부 전문가분께서는 2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 중대본이나 방대본에서도 2단계 부분을 좀 더 세분화했던 이유는 전국 확산세를 봐서 경제적인 어떤 그 제재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2단계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역 확산이 특히 이제 전남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이 좀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확산 양상 이런 것들을 봐서 추가로 2단계 격상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만 1.5단계를 하면서 일부 그 방역 수칙은 기존 1.5단계보다는 강화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방역 활동을 하자는 의미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구, 경북, 수도권 제외하면 부산이나 인구가 훨씬 많은 지역보다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서울,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인천과 광주가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7월, 6월 때부터 그 신천지 때부터 그러했지만 그 선제적 검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질병청에서도 검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확진자 발생률은 더 높아집니다. 발견율은. 그래서 이제 전국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가 한 4. 인구 대비 4.7%의 검진을 했습니다. 인천은 한 가장 좀 높은데요. 6.9%. 대전이 인구의 5.9% 정도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광주는 20만 건에 지금 육박하면서 전체 우리 광주시 인구의 13.5%에 대한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에서도 우리가 검진율이 높아지면서 환자의 그 발견율도 좀 높지 않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권역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광범위하게 선제적 검사를 한 것도 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집단 감염 발생 장소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는데 상대적으로 사전 단속 등을 통한 확인 사례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 차단 시스템이 허술한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집단 발생이라고 하면 되게 지금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발생들이 많고요. 오늘 우리 광주처럼 전남대병원 이런 집단 발생들이 좀 있는데 집단 발생 요인,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높은 집단 발생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선제적 대응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에 이미 요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검사를 해서 전원 음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2차 검사, 선제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검사를 완료하였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요양원에 대해서도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소 조금 늦은 경우는 있지만 지금 전 직원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 검사를 4일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된 환자도 그런 질병 선제적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일상 확진자들이 발생할 때는 선제적 대응보다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 가장 빨리 사전에 접촉자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접촉자 대비 광범위한 검사를 하는 방식, 이 방식이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방식이 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은. 그래서 지역사회 산발적인 그런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빠른 추적 검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전남대병원 내부의 간병인과 보호자 마스크 미착용 가능성, 또 방역당국이 CCTV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내부에 있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들도 내부 CCTV로는 대부분 마스크를 썼거나 방역수칙을 지킨 걸로 나와 있는데 전남대병원이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CCTV가 좀 선명하지 않고 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료진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방역수칙을 소홀히 했던 면도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다음 오늘 2시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환자들의 주요 동선이 총 몇 곳 정도로 추산되는지 개소수를 물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환자들 확진자가 워낙 많아서요. 되게 이제 의료진들은 주로 동선이 병원 내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일부가 뭐 회식을 해가거나 해서 식당이나 호프집을 간 걸로 나왔고요.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추후에 퇴원하신 분들은 뭐 예식장이나 식당, PC방 그런 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N차 접촉자라든지 이런 교도소나 호프집, 룸소주방 이런 데 대해서는 되게 뭐 동선들이 되게 유사합니다. 식당, 또 PC방, 노래방 뭐 이런 데가 유사하고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동아리 활동, 뭐 수업을 했다든지 학교를 갔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위험시설 종류로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프집, 노래방, PC방, 또 이번에는 성당, 교회도 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직군들이 이런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직군들로 볼 때 교사,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그 다음에 아이돌봄이, 그 다음 경찰, 또 우체국, 은행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직업 현장,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검사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주요 동선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동선 중심으로 나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KBS 요청에 의해서 제가 병상 현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 환자는 73명 현재 입원해 있고요. 타시도 환자 4명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용 병상 수 231병상 중 잔여 병상은 154병상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아까 동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주로 많이 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감염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전남대 나름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선제적 검사와 또 환자에 대한 조속한 그 처치 그리고 주변 우리 병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중환병이 아니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